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전라북도 금산 옆에 있는 이치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치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란 초기 전라도군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27일 경상감사 김수희 군 요청을 받은 전라도 방어사 강경은 조방장 이지시와 병력 5,000여 명을 거느리고 경상도 고원에 나섰습니다. 4월 30일 강경은 경상우방의사 조경 공간 정기론과 함께 금천역에서 교전을 벌여서 예적 30여 명을 죽이고 5월 4일 전라도로 귀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방장 이유는 도순전사 신리백에 합류하기 위해 2,000명 남자당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였습니다. 충청도 연산에서 전라감사 이광의 명령에 따라 후퇴하였습니다. 신리백의 패전 소식을 전한 조정은 평양으로 무진하는 한편 보덕 신대를 이광에게 파견해 군함병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광은 이미 전라도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군함병 모집을 통제하는 한편 전부자 국경병에게 부탁하는 한편 도내의 유서를 돌리고 경상도에서 경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군함병을 이끌고 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도 공주에서 선조의 화천 소식을 전하자 이광은 군함병을 해산시키는데 장흥성 현감 백수종, 고선 현감, 신경일, 광주 목사 권율, 전첨사 백공은 예사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실망하고 인심을 몹시 나빴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조정의 명령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4월 30일 선조가 한양을 떠나 몽진길에 오르는 파천으로 민심이 급격히 이반된 상태였습니다. 왕족국가에서 파천은 불가피하다지만 유교적 절대 왕정인 조선에서 임금이 전란에 파천하자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경상감사 김수가 그랬듯 개전 이전 전쟁 준비로 도민들을 꽤나 볶았던 전라감사 이광은 근황을 포기한 일로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때마침 근황을 독려하는 조정의 교사가 도착했습니다. 제자 근황병을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라도만이 완전히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황병 진입도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고을이 협정된 군사를 숫자를 채우기 어려워 무리하게 진집하였습니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정예립 사건이나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무림들이 대거 사라진 영향도 컸습니다. 순창과 옥바의 병사들이 형대의원과 조인이라는 인간들을 내시고 반란을 일으킨 바람에 순창고수 김예국은 홀로 도망쳐 이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게 담양부사 이경린이 이끄는 부대가 전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에게 공격받아 와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양골에 순천의 군사 8,000명도 전주에서 와해됐습니다. 이과의 공군 옥경조가 도망가는 병사들을 죽이며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 나주 전주의 군사들이 용안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광주 목사 권율, 나주 목사 이경로, 전주 부인 권수가 이들에게 설치며 맞았습니다. 결국 이광은 세원에게 전라도에 남아 반란을 저항하게 하였습니다. 세원이 남은 판관 노종령과 함께 순창에 도착했을 때 순창 군수 김예국이 조인을 죽이고 반란을 지령한 후였습니다. 1990년 12월 전라자수 이순신은 장계를 팔도 일을 전라도가 다 맡아서 하느라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죽고 행체만 남았다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근황에 나선 이광을 충청도 관찰사 영국형과 경상감사 김수희까지 합친
삼덕군왕군이었습니다. 당시 경상도는 함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무서로만 몰려서 경상도 80명, 충청도 8,000명, 전라도 4만 명에 달하는 삼덕군왕병이었습니다. 5월 25일 전라도 군왕군은 타도 군왕군들과 합류하여 삼덕군왕군이 완성되었습니다. 숫자는 충분해서 실전 경험이 훈련도는 떨어졌습니다. 군왕군은 6월 5일 용인에서 막기작가 여사하루가 이끄는 왜군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아침밥을 짓던 도중 기마 사무라이 수십 개의 기습을 당하였습니다. 제대로 반격 한번 못 해보고 전장 공포에 휩쓸어 전면 표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용인 전투입니다. 이공은 6월 15일 전라도로 귀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시에 전라도 의사 최우리 의사 2만 명을 이끌고 김찬일 의원 2,000명과 함께 부상하였습니다. 수많은 병력을 동원한 근황에 2번이나 실패해 병력을 동원한 근황이 대거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만 2천 명을 더 차출해보는 탓에 당장 전라도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계획은 한양을 점령해서 선조를 잡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장기전에 대비 전라도 지역을 장악할 필요를 느끼고는 5월부터 전라도로 팔 것을 돌렸습니다. 전라도 공격을 맡은 고가약가와 탁각각계는 무슨 혀의 승장을 안고 붙지 백회의에게 전라 감사를 자친케 하며 경상우도를 통해 전라도를 징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부지군은 5월 말에 6월 초 사이 벌어지는 각지 우병대가 교전에서 패배하여 물러나갔습니다. 일본이 공격을 감지한 전라감사 이광은 전라도 방어에 고경은 금산의 조방장 이유와 남은 판관 노종영은 팔랑치에 관양고수 이계정은 60명에 장흥무사 장혜는 부황령의 마지막으로 조방장 김종년은 동을 그 뒤에 배치해 방어 대시를 갖추었습니다. 6월 17일 무주 경계에 출현한 고바야카 역군은 6월 20일 금산의 지역군에 도달해 초성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금산구수 본정은 전사하였고 곽영과 김용련은 고사리로 탈락해 6월 23일 금산사의 A군이 손에 들어갔습니다. 금산을 점령하는 고바야카와 군은 진안과 영담을 함락한 뒤 전주를 하기 위해 남하하였습니다. 무지 A군이 나타나자 팔랑치를 지키던 이유의 노정명 60명을 지키던 이계정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여기에 남은 부사 윤안성도 남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광은 노정명을 붙잡아 권장을 때린 후 남원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웅치에는 김제군수 정담, 동복 경감 황전, 나중 판관 이봉남, 전천주 만호와 황과기 방어상 구축하였습니다. 금산 함락 소식을 듣고 남한 고경명 의병대가 연산에 출전하였습니다. 고경군 고경명 의병대가 합류해 금산 공격을 위해 나섰습니다. 황진은 남쪽 장수 방면을 지키던 수방장 이유가 탈환하자 남은 방어를 위해 내려왔습니다. 7월 5일 다시 용기로 귀환하는 웅치로 귀환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7월 7일 미군이 웅치로 밀어닥쳤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교전 끝에 정담이 전사하고 이봉남은 남은 것사를 수수해 전주 동쪽 심리 위치한 인덕원의 방어선을 쳤습니다. 7월 8일 때마침 황전의 군사가 합류해 교전을 벌였습니다. 간신히 왜군을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공략을 쉽던 왜군은 지난해 몸이나 7월 17일 금산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공격명 의병대가 금산의 왜군을 공격했으나 7월 10일 전패하였고 고경명 병로 등을 전사하였습니다. 이것이 1차 금산 전투입니다. 무려 6,700명의 의병 거대가 이들과 함께 전라 방어사 과격의 강군을 와야 되었습니다. 전라도 군대는 한층 무력해진 병력으로 왜군의 2차 공격에 대비해야 하였습니다. 알려진 시기 문제로까지 고려해 보면
조연이 영구히 병력과 합쳐서 약 병력 1,300여 명을 말아먹는 2차 금상 전투도 이치 전투 이전 시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 두 번을 합쳐서 병력 8,000명을 중 상당수가 죽었는데, 이에 따라 이치 전투에 참전한 조선군은 합 2,000명이 제한됩니다. 조선군 중에서 이 전투에 참가한 도원서 공공이치 대첩비와 하남 조리 의록에 근거하자면 권율, 황견, 황막, 황신경, 홍식, 유대기, 노인, 소항, 소재, 양홍원, 신여국, 최희일, 김율, 박흥남, 박기수, 김엽, 김들남, 장사준, 양현, 정충신, 김재민, 정봉수, 정홍수, 영대백, 나당경, 최호, 김문수, 김경민, 김율, 김여숙 등입니다. 이중 양재현은 변사가 했습니다. 정봉수는 당시 선정관이던 선정을 호성한 출신, 호성한 출신과 이름이 같은 병장한테 활동한 의병장 동일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와계가 엉치일주 이후 권내를 끌고 이치로 진군하였습니다. 전지에 입성했던 권율은 황경과 함께 이치로 이동하여 목책과 장애물을 설치해 방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와계는 부대를 2개의 부대로 나눠 궤도로 변경하며 공격하면서 조선군 방어선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일본군 부대가 장애물 지대를 통과하자 조선군은 앞으로 일본군을 타격하고 목적이 가까이 오자 화살과 동 해례를 퍼부었습니다. 일본은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후방의 적정 사격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권율은 방어지를 돌아다니며 군사들을 독려하며 전투를 피하고 숨어있는 동사를 발견하며 몰래 그 방사를 군모에 표시를 한 다음 일본군 공격이 잠시 주춤할 때 그 변사를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의 공격에 조선군 전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권율은 황리와 평양 공시업 유대기에게 일부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의 칙명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칙명에서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방어하여 공격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때 황진이 헬라주에 눈물이었습니다. 황진은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샀던 일본도 이자를 빌리며 일본군을 배워 다니고 상대가 멀리 있으면 강공으로 적을 사살했습니다. 일본군이 황진을 포기해 사살하려 했으나 황진이 무역에 당연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조총으로 일제 사격을 가해 황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군은 다시 사격에 올라 조선군을 맹렬히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목책 일부가 무너져 내부로 일본군이 진입하는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황진이 부상으로 사기가 지치한 조선군은 사기가 더 떨어졌고 방어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군부인 도망친 병사들을 작업시키를 제거하면서 엄살 일본군에 들어가야 적군을 베며 사기를 격려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비 병력을 투입하여 일본군은 다시 방어진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황진이 부상을 입고 쓰러지자 후군장 황박이 직접 선대에 나서 군사들을 지휘하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오후 4시가 돼도 일본군은 조선군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대가 군단석으로 진격한다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고바야카와 다카와계는 졸수를 결정해 일본군을 퇴거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치 전투는 7월 8일 영친전투와 동시에 진행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선조 수정실록과 일란사의 야왕입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을 긁어 모아 일자로 적어뒀는데 거기에 두 전투가 나란히 실렸습니다. 연산에서 고경명 의병대가 7월 1일부터 출동해서 진산과 인산은 25km 정도였고 대둔산의 험한 지도와 걸어맥혀 이 지전대에 고경명의 부대가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경명은 전라도 파기가 아니라 근황을 외치면서 함량 공격을 위해서
북산호 시대다가 다시 금산호 목적지로 바꿨습니다. 이치 전투가 벌어질 때를 두고 이런 사서가 서로 다른 시기를 전투 개시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응치 전투와 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경나무 남정 참작에서 7월 20일 의원이 진산으로 내려와 간사를 부탁하고 금산으로 들어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뒤에 전라도 광물이 병적 집결 현황 등 다른 내용을 적은 뒤에 다음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산의 수천 명이 진산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약탈한 이현의 부병장인 공주 목사 권밀 동보 경강 황견 등이 군사를 동경하여 막아 싸웠다. 황견이 탄환에 맞아 조금 퇴각하는 바람에 적병이 진체를 뛰어드니 우리 부사들이 놀라 무너졌다. 권밀이 칼을 뽑아들고 후퇴는 악을 피하 죽음을 수고 먼저 오르고 황견도 역시 상처를 엉켜주고 다시 싸우고 우리 군사 한 명이 100명이 적을 당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적병이 크게 패하여 기계를 다 버리고 달아갔다. 30명을 배웠다. 이치 전투를 기록한 내용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기사를 근거로 이치 전투 개시 시점 7월 25일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또한 남정 장독 기사가 전해진 내용 후에 적은 것이 가문의 황제인 행장에서 황제인 이치에 배치됐다고 기록된 7월 10일 그때 7월 20일 사이에 쓰라고 진행하고 있다. 남용 장독 기사는 조경남이 체험한 것 이외의 뭐로 전해듣거나 본 것을 한데 적은 게 많기에 진선 방화 이치 전투도 내년 사건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선조 수정실록의 응치 전투와 함께 7월 기사에 실었으나 자세한 일시는 불명하나 어쨌든 7월에 일어났다고 적은 것이다. 응치 전투에서 참전했다고 이치 전투에서 전선 황박의 후손이 조상의 행정을 정리해 해는 축복 황금 유적에서 이치 전투와 황박의 형사는 시점을 8월 28일로 기록했다. 권율의 행정과 행정을 담은 만치당 실기에 실린 이치 주처에는 고객명과 전이 이미 순질하였다고 적은 2차 금산 전투가 벌어진 8월 18일 이후 일로 기록하고 있다. 저희의 보조집에 실린 황견 행장에서는 7월 10일에 이치에 도착해 고미시아 일격이 한국학과대 며칠간 지키다가 대위군이 공격에 오자 교전을 벌였다고 적어도 적고 있다. 오희문이 전라를 피난하는 과정에서 보고된 일을 기록하는 시문에서 광진목사에서 낮은 목사가 제인된 건들이 7월 10일 나주에서 장승호 진군을 하였다. 7월 17일 대항으로서 이공의 부를 받고 그쪽으로 진군하다가 8월 9일 기사에 7일부로 전라도 각지 공군이 금산성 탈환을 집결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남중 천명에서 7월 10일 기사에 적힌 내용이다. 작전은 중간에 준비돼서 일부 광군들은 강릉에 8월 9일 부산 쪽으로 나아갔다. 남중 해안강 비라는 전사 52명을 냈다. 신미록은 이 공로에 나선 예고를 8월 17일에 격퇴한 전투가 이치 전투라고 적고 있다. 이상 이치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전투, 임진왜란 중에서 격렬한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 부족합니다. 당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